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 주식리그 시즌3 이번 리그의 마지막 5주차 경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은 변동성 장세도 나타나고 있고요. 극심한 테마주 장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8분의 감독님들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순위표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어쩐지 이름이 안 보인다 싶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금 1위로 올라온 우리 금종욱 감독님입니다. 왕자를 다시 한번 지켜내주고 있고요. 수익률 11%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우리 이무학 감독님께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마지막 주간이니만큼 주초부터 강한 모습입니다. 수익률 10% 넘어서고 있고요. 사실상 이 1위와의 격차가 1%도 채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로 우리 문종욱 감독님이 차지하고 계시죠. 어제 대비해서는 한 단계 내려갔지만 1, 2, 3위 간의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위에는 우리 최명장 감독님이 차지를 하셨죠. 지난주에 주간 우승을 차지하면서 현재 준우승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우리 배찬수 감독님 언제나 1위 인터뷰 준비를 해주고 계신데 이번 주에는 또 새로운 역전극을 써내려 가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1위를 보였던 우리 성경희 감독님 아쉽게 뒤로 좀 밀려난 상황이지만 아직 주초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위에는 임상현 감독님, 8위에는 김선윤 감독님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그리고 오늘장 경기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감독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장 감독님 그리고 이무학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감독님들 이번 주가 정말로 중요한 주거든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이 지난주 주간 우승을 차지하셨잖아요. 지금 유력한 준우승 후보인데 이번 주에 준우승 굳히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 이무학 감독님께서 2위를 차지하셨잖아요. 저 배지를 뺏어올 수 있는 기회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간인데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 그 아름다운 배지를 단 소감도 궁금하고요. 이번 주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선 운이 좀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많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다행히도 그 종목들이 운 좋게 급등이 나오는 몇몇 종목이 있어서 수익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런 어떤 단기 수익률에 연연하기보다는 좋은 종목들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전략도 궁금하거든요. 굳히게 가실지 준우승을 좀 노려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 이번 주는 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어제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 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 시장에도 오전장에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근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 쪽에 좀 집중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에코프로 BM을 제치고 시가총액 다시 코스닥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보여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중국 리스크,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안할 때는 일정 현금은 100%는 아니겠지만 일정 현금을 항상 가지고 만약을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 종목 중에 수익이 충분히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현금이 좀 부족한데 현금화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일부 현금화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네, 현금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이무학 감독님 저 배지 예쁘잖아요. 네, 처음 갖고 봤어요, 와야죠. 오늘. 갖고 오셔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8월 달 장세 제가 이제 지난 시즌 1 때는 우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쵸. 이번 8월 달 이번 수익률 내에서는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저는 이유는 아시죠? 테마주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무분별하게 상한가 같다, 하한가 같다 이렇게 극심하게 변동되는 테마. 글쎄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다? 그렇지 않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한번 10번 잘해도 한 번 손실로 10번 수익 났던 거 모든 게 잃어버리는 게 이제 테마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도 저는 전략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겠고요. 뭐 시장이 좀 바뀌어야겠지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초전도체 다시 막판에 밀어올리고 어제 상한가였었던 맥시는 오늘 다시 하한가로 가고 또 뜬금없이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디레이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또 급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시장에 보면 거의 중대형주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시총이 되고 기업 얘기를 주식시장이 우리 8월달 장세에 보면 기업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기업의 업황이 어떻고 뭐 어떠고 뭐 미국이 어쩌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진짜래 아니래. 그래서 맥신이 뭐래. 이런 그 정말 관련 없는 주식과는 무관한 말 그대로 갬블판이 돼서 완전 투기적인 그러다 보니까 신용잔고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 참여자들한테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거는 이제 변동성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파이널 말 그대로 좀 휘날레인 것 같아요. 그죠?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 막 이렇게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거의 끝물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뭐 왜 그렇다라기보다는 뭐 주식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장세를 또 경험해 본 사람들로서 일단 본능적으로 이제 좀 막판까지 와 있구나. 이제 마지막 피날레 말 그대로 이제 설거지 파동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주후반 가서 우리 주식 얘기 좀 하자고요. 기업 얘기 좀 하고 업황 얘기 좀 하고 그죠? 주식시장 뭐 비이성적인 건 언제든지 이성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테마주 고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지만 물리는 일 제발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본연의 장세가 온다면 이번 주에는 제가 1위 하지 않을까. 뭐 오늘 또 이번 달 말까지 계속 뭐 테마 장세가 오면 뭐 전원 수익률을 대해서 또 뭐 상위권에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두가 주식 얘기를 한다면 기업 얘기를 한다면 언제든 또 1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대응하기엔 요즘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탄탄한 전략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전략들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경기에서 안타 날린 섹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섹터들 분석하기 앞서서 경기장 상황부터 좀 짚어볼 텐데 우리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지만 무엇보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중국 부동산 위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오늘장 경기 분석 우리 최명장 감독님이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중국발 지금 부동산 리스크가 사실 거의 뉴스로 도배가 됐습니다. 주말에도. 그런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첫 번째 그 문제가 됐던 그 컨트리 가든 문제도 이 회사의 그 차입금 총액이 한 1,625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은행 자산이 한 0.05밖에 안 돼요. 일단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농신탁 문제도 많이 들으셨죠. 그 중농신탁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운영 자금의 한 10.7% 부동산 투자 규모가 그러니까 뭐 크다고 볼 수는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음 달에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 행사가 하나 있죠. 뭔지 아십니까? 다음 달이요? 네. 어떤 거죠? 일단 아직 뭐 방송에 이제 최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건데 다음 달 그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아시안 게임이 근데 이제 뉴스에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번 아시안 게임을 어떻게든 성공적인 개최로 끌어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그 국내 상황이 그런 어떤 부동산 리스크가 계속 일촉즉발의 상태 아니면은 지속적인 상태로 간다 그러면 중국 정부로서는 그닥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근데 그 부분은 그 전부터 중국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지금 헝다 사태 이후에 계속 지금 컨트리 가드 문제도 그렇고 중릉 신탁도 중국 정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는 중국 정부가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거 아니냐? 그건 바보 같은 얘기죠.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준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걱정하는 것보다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네, 우려감 대비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무학 감독님께서는 오늘장 경기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중국 얘기 뭐 잘해주셨으니까요. 저는 이제 좀 잭슨홀 쪽으로 좀 가볼게요. 네, 이 잭슨홀 미팅이 이게 작년에 우리한테 굉장히 공포였어요. 맞아요. 작년도 한 8월 달까지 장이 잘 가다가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끝나고 S&P가 20%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죠? 거기서 이제 이 파월 의장의 아주 확고한 발언, 단 한 8분 정도 연설에서 인플레라는 단어를 한 40번 넘게 계속 인플레, 나는 인플레 파이터다 하면서 우리는 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너무 명확하고 단호하게 금리 인상을 외쳤고요. 천명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 네, 정말 자이언트 스텝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5.5bp까지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그거예요. 또 잭슨홀, 그때 잭슨홀부터 악몽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에서는 과연 또 어떤 파월 연준 의장이 가만히 보면 재작년에는요. 우리는 뭐 인플레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 이게 같은 사람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흐름인데 과연 이번 잭슨홀에서 또 어떤 파월이 등장을 할지 저는 이제 그게 좀 포커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글쎄요 미국장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너무 고용이 좋고 물가와 인플레가 올라가는데 경기가 좋으니까 미국은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말로 보면 골디락스인 것도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이퍼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또 이게 지금 양단의 검 같거든요. 확실히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건 디플레이긴 합니다. 중국은 지금 디플레가 문제죠. 그죠? 그래서 미국 상황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긴 한데 약간 좀 이런 것들이 좀 엄살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견대 뭐 주식하는 사람들 바라겠지만 좀 잭슨홀 미팅에서 돌아와. 재작년은 파월로 시장 너무 좀 호되게 좀 강하게 호령했던 금리 인상을 얘기했었던 파월에서 약간 좀 유화적인 제스처만 취해줘도 이미 지금 금리는 한 번 더 올릴까 말까 이게 문제거든요. 0.25bp가 한 번 더 남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다 동착했냐.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화장실을 좀 얘기를 드렸죠. 그죠? 집에 이제 너무 화장실이 급해서 딱 왔는데 엘리베이터 안 오는 거예요. 네.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위에서 멈춰 있던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 번 더 남아 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좌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금리 이벤트, 뭐 금리 이벤트는 아니죠. 잭슨홀 미팅만 잘 지나간다면 미국 시장도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쉬어갈 자리에 쉬었기 때문에 또 하반기 장세는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도 좀 무난하게 잘 지나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이루타 날린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타 날린 섹터는요? 네,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뭐 요즘 우리 시장에서 가장 떠들썩했던 섹터를 말해보자 하면 저는 2차 전지도 아니고요, 맥신도 아니고 초전도체 sek터인 것 같거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맥신 관련주들이 쉬어가면서 신성 델타테크가 다시 한번 또 상한가를 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지 우리 이무학 감독님께서 먼저 이번 좀 짚어주시죠. 네, 8월 갬블 판을 벌였던 대장주죠. 네,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정말 그 지분 투자 조금 한 5억 투자한 걸로 아는데요. 그걸로 시총을 한 1조까지 뻥튀게 났으니 참 정말 뭐 시대에 또 정말 2023년도에 에코프로 이후 여러분들이 가장 검색을 많이 하고 또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를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시죠. 궁금도 하시고 뭐 저는 뭐 주식을 매매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 주식 전문가죠, 그죠?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일단은 잘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식 전문가로서 이런 신물질, 뭐 신광산, 뭐 이런 것들, 뭐 새로운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소멸되고 이런 것들 한 20년을 봤습니다. 거의 다 제자리로 가요. 거의 다 제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시청자들 잠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약 한 10,000원 가격대에서 7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얼마까지 갈까요? 7만 원 갈 수도 있고요. 10만 원 갈 수도 있고 2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얼마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거는 제가 못 맞춥니다. 고점은 누구도 맞추지 못해요. 근데 제가 아는 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아는 거. 한 9월 달쯤 한 찬바람 불 때쯤 선선해질 때쯤 되면 신선 델타테크요. 다시 2만 원, 10,000원 가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뭐 초정책 뭐 확신하시는 분들, 보유자들은 확신하고 보유 안 하시는 분들은 못 믿겠죠, 그죠?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되는 건 하나 있을 거예요. 언젠간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 오겠다, 그죠? 그래서 뭐 맥신 오늘 하한가에서 보셨듯이 어제 하한가, 오늘 상한가, 내일 하한가 뭐 계속 이럴 수도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테마에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테마에 거의 이런 시세 하한가 같다 상한가 되는 걸 거의 휘날레에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많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관상용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최명장 감독님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지금 하한가, 상한가, 하한가를 막 오가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제가 그 주식을 이제 25년 차 정도 되는데 제가 초창기에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세력주, 테마주, 급등주 이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또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은 이제 변동성도 크고 잘하면 수익성도 크니까 아무래도 그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테마주 중에서는 이런 테마는 이제 한 타임이 끝나면 두 타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대선 테마주나 이런 거는 사실 실질적인 이 기업과 연관성은 떨어집니다만 보통 주가는 보통 미래에 대한 어떤 꿈 이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스케줄이 쭉 멀리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주식은 조정이 있어도 계속 상승하는 그 랠리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나오는 초전자체나 맥시는 제가 볼 때는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도 높고 역시나 테마는 크게 이 기업과 지금 현재 테마의 이 이슈, 이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왜 지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관련주 움직이는 소금주 움직이고 이런 종목도 움직이는데 그거는 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을 보인 테마주에 있어서는 투자에 있어서 좀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길게 멀리 나간 3루타 섹터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바로 나왔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한 종목들 오늘 급등을 보였죠. 오늘 식품주 사이에서 좀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오는 24일이죠. 방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이번에 우리 최명장 감독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어떤 거요? 네,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한 종목들이요. 이제 좀 전에 제가 테마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 소금주가 오르고 그다음에 수산주가 오르고 닭고기 업체가 오르고 말도 안 되는 테마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오염수 방류했다고 수산물 안 먹는다고 닭을 먹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닭 좋아하는 사람은 닭을 좋아하고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은 해산물 좋아하고 이게 뭐 이거 없어서 이걸 먹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 역시 이미 오염수 방류라는 스케줄이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으면 주가가 상승 랠리가 충분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미 예견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가는 그 호재가 드러나 버리면 강도가 약합니다. 그런데 이게 드러나 있지 않다가 갑자기 테마가 딱 나오면 그 테마는 아주 강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오염수 관련 테마는 역시나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역시나 이 테마주에 있어서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과 보다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최명장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시장 분석을 좀 장중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임우학 감독님, 네, 이제 이 방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맞아요. 일단은 디데이가 있는 테마는 디데이 전날 파는 게 정석이에요. 네, 그날까지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역지사지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력입니다. 내가 이 테마를 만들었어요. 언제 팔아야 잘 팔고 나올 수 있을까요? 개인들이 많이 덤빌 때 재료 보고 와, 이 재료가 터졌다 할 때 세력의 물량을 던진 그게 바로 디데이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디데이 날이 뭐 얼마 한 달 6개월 뒤면 괜찮지 해도 돼요. 6개월 남았다. 연말에 방류한다라고 하면 이 상승이 한 번 더 또는 뭐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번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오늘 보니까 시간에서도 상한가 같은 종목도 시간에서 빠지더라고요. 단발성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문제는 뭐냐면 이쪽 테마주가 이 수산주 특히나 이런 닭고기 종목들 이런 것들은 뭐 조류 독감 뭐 이런 거 걸렸을 때 뭐 구제역 이런 거 했을 때 항상 아주 단골 메뉴 테마는 나이가 있어요. 나이테가 있습니다. 올드한 테마 몇 번이고 우려먹은 종목들은 테마가 별로 안 가요. 잘 가요. 하루 이틀 가다 맙니다. 또 특히나 또 다른 뭐 신성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이쪽 뭐 음식 자재 납품하고 뭐 글로벌 유통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뭐예요?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번 해먹었잖아요. 강하게 한번 올랐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전과 있는 종목들, 전과 있는 테마주들 이렇게 한 번씩 급등했었던 종목들은 시세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좀 이쁘게 봐줄 수 없는 테마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끝이었다. 네,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미 너무 많이 노출된 상승 재료이다라고 하셨고요. 단발성 상승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임우학 감독님과 장중에 보다 자세하게 소통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우학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번 프로 주식리그 시즌3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룰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 프로 주식리그 시즌3는요, 총 8분의 전문가님들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계십니다. 필수적으로 하루에 한 종목씩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게 되고요. 다음날 시초가로 편입이 되어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계산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를 터치할 경우에 이를 한해서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총 5주간의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8분의 감독님들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리그에서 3연속 주간 우승을 달성하신 우리 금종욱 감독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아쉽게도 손절가를 터치를 했지만 딥노이드가 이 필리핀 사절단의 방문으로 주가 강세를 보이더니 목표가까지도 터치를 한 모습입니다. 익절 처리가 됐고요.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김선영 감독님 아쉽게도 LG생활건강이 손절가를 터치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우선 우리 문종 감독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출전과 동시에 익절 처리한 코스모 신소재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로닉 상승을 보이면서 1% 넘는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우리 배찬수 감독님 삼천리 그리고 LNF가 모두 플러스권에서 수익률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전일 상신전자로 1위를 보였던 우리 성경희 감독님이 오늘도 포트 전 종목이 수익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스맥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수익률도 굉장히 크게 나고 있죠. 7% 수익률 보여지고 있고요. JVM도 변동성을 보였지만 결국 강세를 보였죠. 3% 넘는 수익을 챙겨줬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임상현 감독님 태경 BK가 1.33%의 수익을 달성해줬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우리 최명장 감독님은 언제나 조용히 강한 모습입니다. 준우승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이고요. 동양 EMP가 오늘 5% 넘는 수익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8분의 감독님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감독님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고 전략을 구성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경기 관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자세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간 우승을 달성한 우리 최명장 감독님 포트폴리오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될 텐데 이번 주 포트를 보니까 동양 EMP가 또 굉장한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뭐 동양 EMP는 그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회사는 지금까지 저는 이제 최근에 시장이 불안하니까 일단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배당을 주고 있는 기업 그럼 배당을 준다는 것은 이익을 내지 못하면 배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당도 이왕이면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그러면 수익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어쩌면 지금 동양 EMP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동양 EMP는 지금 무선 충전 관련해서도 상당한 기술력이 올라와 있는 그런 기업이고 지금 현재 확실한 어떤 수익률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확보가 돼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수익과 동시에 향후 성장성이 돋보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 회사는 최근까지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성장률이 정체가 돼 있던 부분이 있었죠. 수익성은 괜찮으나 성장률이 정체가 돼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S&P에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동양 EMP는 지금 현재 실적 안정성과 더불어서 성장성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작년 말부터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보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꾸준히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살짝 밀리고 시장이 좀 좋으면 많이 오르고 이게 전형적인 상승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부진함에도 오늘 역시 최고가 달성하면서 52주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 자,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자, 시장이 안 좋은데 신고가가 나왔다. 이건 뭐예요? 특별한 이슈도 없는데 이거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높다.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좀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최명장 감독님과 보다 자세하게 종목 전략 좀 들어보고 싶다, 시장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임학 감독님 마지막 주라서 그런가요? 원래 주 후반에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데 이번 주는 주 초부터 좀 강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종목들이 다 잘 가고 있는데 뭐 스맥, JVM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기업 얘기할 종목들이죠. 네, 실적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만 갖다가 안 되겠죠. 그래서 성장성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뭐 소개해드렸지만 스맥은 제가 봤을 때 하반기 최고의 주식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실적이 2분기에도 한 번 더 검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캐파가 작고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실적이 한 번 1분기 좋아지고 2분기 좋아졌다라고 해서 막 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회성 요인들도 많고 또 이 매출 캐파가 작기 때문에 영업이익들 볼륨이 커질 수가 없다라는 또 약점이 있죠. 그래서 좀 추세를 놓고 최소한 1년 정도는 분기, 그러니까 1년이 4분기죠. 4분기 실적 추이를 좀 보면서 진짜구나라는 걸 확신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2분기 실적 보면서 정말 감동, 네, 이거 진짜구나라고 해서 한 번 더 정말 이 종목에 애정을 또 듬뿍 쏟아주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저만 못 믿을까요? 시장 참여자들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종목이 잘 안 가요. 실적 아무리 좋아도 잘 안 갑니다. 실적이 작년부터 흑자 전환했거든요. 그래도 시총이 1,000억짜리 이제 올라와서 1,000억이거든요. 종목 볼륨이 작다 보니까 안 가다가 EQ 실적 나오니까 이제 믿죠. 그죠? 저도 애정을 듬뿍 쏟는다라고 말씀 좀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한번 쓱 들어왔다가 지분 없었어요. 근데 5%까지 한번 땡겼다가 지금 약간 좀 쉬는 상태. 외국인이 한번 들어놓으면 기관에 따라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소형주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금투 증권사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외국인들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오늘 한 1조 산다. 금투에서 한 8천억 정도 따라 들어오거든요. 팔면 또 다 나가버리고. 아무튼 외국인들 먼저 움직이고 기관 투자자들 지금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특히나 11선 잘 타고 있고요. 실적 보시면 뭐 시빨갛죠, 그죠? 영업이익 380% 증가를 했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작년 한 해 작년 잘했어요. 작년도 잘했습니다. 117억 영업이익 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20억 냈습니다. 작년 한 해 농사를 올해 그냥 상반기에 다 끝낸 거예요. 얘는 그냥 지금 기업 샀다 내려도 지금 볼륨 시총 1,000억은 여기서 샀다 내려도 그냥 시총 1,000억은 적당합니다. 퍼 그냥 10배 정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무슨 말 그대로 자동차 부품 쪽도 아니고 마진율이 낮은 쪽도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많이 늘어왔어요. 1,000억 못 벌었는데 영업이익 120억 냈으면 영업이익률 한 14% 정도 냈잖아요. 그죠? 영업이익률도 많이 올라오고 아무튼 기업의 이 정말 포텐이 좀 터지는 한 해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스맥 여러분들 제가 너무 강조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들 보유 내지는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도 결코 안 늦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가 최소한 시총 2,000원까지 주가적으로 치면 한 5,000원 이상은 연말까지는 가야 되는 주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스맥 계속적으로 다음에 수익률 대가 있다면 저는 또 들고 나올 거니까요. 네,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JVM도 실적 괜찮게 나왔어요. JVM도 보시면 스맥은 역사상 최대 영업이익이라고 치면 JVM은 역대 최고 매출 영업이익 증가율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좀 잘 안 가고 있죠, 그죠? 근데 테마는 거짓말을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떤 초전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학술지가 어쩌고, 네이처가 어쩌고 하면서 테마는 거짓말을 해요. 근데 거짓말 안 하는 게 있어요, 주식에. 뭘까요? 숫자.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실적 좋은 주식들은 반드시 주가에 녹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JVM도 마찬가지. 바이오로 보시면 안 돼요. 약국, 자동화, 공정 시스템이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인 매출단. 그래서 문의는 바이오지만 제조업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JVM 혹시 이것도 지금 정말 눈 감고 찍어도 손실이 날 수 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정리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에 있어서 정말로 애정을 갖고 계신 게 느껴지는데 이런 종목들 나도 좀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셔서 함께 전략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제가 사실은 그 공평함에 있어서 굉장히 집착을 하거든요. 두 종목을 리뷰했으면 두 종목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 대상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짚어주시죠. 대상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보험주 삼성화재하고 DB손해보험을 추천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상을 또 선택한 이유도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의 그런 속에서는 지수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이런 보험이라든지 지금 음식료 쪽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수익이 약간의 변동성은 있어도 크게 변동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제가 대상을 선택한 것은 CJ제일제당이나 오뚜기도 있고 합니다만 특별히 최근 라면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했죠.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대상 제품을 시장에 가서 가끔 장을 보면 자주는 안 갑니다만 대상 걸 좋아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밀키트라 그래서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지금 외식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고객층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소비자층이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해서 음식료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음식료 보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도 제가 좋아하는 뭐 얘는 배당을 한 3% 이상 줄 겁니다. 3% 중반대 주고 있고. 한 가지 요번에 아쉬웠던 것은 제가 대상과 지주회사 대상홀딩스 중에 고민을 했어요. 대상홀딩스를 추천했다면 오늘 20% 넘게 수익이 나왔을 건데, 어찌됐건, 대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꾸준히 우하향을 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충분히 빠졌냐? 제가 볼 때는 대상뿐만 아니라 CJ 제일제당도 그렇고 오뚜기도 보면은 거의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자금 사이즈가 좀 크고 좀 멀리 장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어쩌면은 매수 패턴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통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죠. 참여하시는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최명장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주전 선수들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6분의 감독님들 선수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리 금종욱 감독님 갖고 있는 선수 교체권을 또 한 번 쓰시는 모습입니다. 전자부품 관련주인 솔로엠을 주셨고요. 그리고 화장품주 주셨습니다. 과연 VT 내일장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선윤 감독님 제약바이오에서 벗어난 종목을 주셨네요. 카카오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우리 문종 감독님 1조 클럽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죠. 삼양식품 주셨는데 호실적 전망에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성경희 감독님 히토류 관련주 주셨네요. 티플렉스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꼽으셨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임상현 감독님 다시 한번 출전하는 서남입니다. 지난번에 아쉽게 금요일에 주시고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상한가 가기도 했었죠. 서남을 주셨고 우리 배찬수 감독님 의료용품과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파마 리서치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항할 우리 두 감독님의 내일장 주전 선수 이어서 보시죠. 네, 이무학 감독님 단백질 신약 연구개발 바이오벤처 기업이죠. GI 이노베이션을 내일장 주전 선수로 그리고 우리 최영장 감독님 돌아오는 6호를 공략할지 기대가 됩니다. 파라다이스를 주셨는데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통해서 내일장 주전 선수들 만나보고 왔고요. 계속해서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자세하게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선 이무학 감독님, 내일장 주전 선수 GI 이노베이션을 주셨습니다. 어떤 활약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랜만에 바이오주 하나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메지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메지온 너무 많이 올라서요. 이제는 약간 좀 차익 실현에 말씀을 많이 좀 드렸고, 자, 제2의 좀 메지온 같은 종목을 찾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GI 이노베이션 한번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이 제약바이오 신약 관련주들은 특히나 이제 매출 제품 지금 판매가 되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파이프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말 그대로 얼마 정도의 성장성이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너무 허무맹랑한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이제 일상 2상까지 와 있는 파이프라인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현실성에 좀 더 접근해 있는 종목들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은 GI입니다. 보통 사명 따서 뒤에다가 넘버링 붙이는 게 많은데 GI 102가 이제 면역 항암제 쪽 기구고요. 임상 2상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GI 301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장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좀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 기업은 신규 상장주이긴 한데요. 2019년도에 이미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제약바이오 심시어라는 회사한테 라이센스 아웃이 돼 있는 상황, 기술 수출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소스를 줄 테니 이 소스를 갖고 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봐. 대신에 이 소스는 사용료를 줘야 돼. 나중에 잘 되면 영화 출연 배우들 러닝 개런티 받는 것처럼 잘 되면 흥행하면 같이 수익을 공유하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이 돼 있다. 라이센스 아웃이 돼 있다라는 것은 기업에 굉장히 큰 바이오 기업한테는 레퍼런스죠, 그죠? 허무맹랑한 거 누가 사갔겠어요, 그죠? 또 특히나 2020년도에는 유한양행 중국 이 기업 말고 2020년도 최근이죠, 그죠? 유한양행한테도 GI 301
이게 한 1조 4천억 규모 정도 되거든요. 이게 라이센스 아웃이 돼 있다. 이게 알레르기 치료제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간단히 말씀 좀 드리면 알레르기 치료제에서 이제 이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센스 판권을 일단 유한양행과 2020년에 라이센스 계약을 했고요. 일본 제외죠, 그죠? 이 일본과 올해 계속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일본과도 기술 수출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일본 제약사 한 3곳 정도 된다라고 지금 썰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니까 약간 좀 뭔가 주식을 보면 좀 냄새라 그러죠. 좀 악취가 나는 냄새가 있고 주가가 올라가도 악취가 나는 냄새가 있고 주가가 뭐 빠지는데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은 숫자가 제가 아까 말씀 좀 드렸잖아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실적을 봐야 된다. 근데 바이오는 실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예외, 뭐 내로남불이 아니라 차트를 조금 보는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숫자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해서 디데이나 또 모멘텀을 좀 유치를 해보는데 자, 신규 상장했습니다. 3월 30일 날 상장을 했고요. R&D,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은 상장 첫 해가 가장 좋아요. 왜? 상장 바로 해놓고 그에 뭐 유증이나 이런 거 할 기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좀 이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상장 첫 해이기 때문에 한 번쯤 강하게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 꽤 좀 프레시한 느낌이 또 있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을 지금 한번 툭 돌파를 해놨어요. 그죠? 돌파를 하고 이전에는 차트를 보시면 눌림목이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이걸 이평선 레벨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21선에 붙죠? 21선에 붙죠? 떴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11선을 타죠. 그죠? 이평선 레벨업. 21선 타던 종목이 11선을 타고 11선 타던 종목이 5일선을 타면서 주가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시기적으로 좀 일본 라이센스 아웃이 좀 임박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패턴이다. GI 이노베이션 여러분들 올해 이번 주 바이오주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줄 때 한 번씩 좀 들어가면서 전략도 세워보시고 모르면 역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또 여러 가지 내용들, 주가 흐름들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감독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성함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우리 감독님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최명장 감독님의 내일장 주전 선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의외입니다. 저는 전문가님이 종목을 꼽을 때마다 이 종목을 이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이번엔 파라다이스입니다. 너무 궁금해요. 어떤 활약 기대하고 계실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그러면 한 섹터에 한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좀 다양한 포지션을 구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발빠르게 대처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아까 아시안 게임을 말씀드렸죠. 항저우에서 열립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그러면 최근에 중국 정부가 한미, 일, 호주, 캐나다를 이제 관광 재개를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있어서 자, 한국과 미국이나 캐나다는 뭐 아시안 게임과 상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미국은 그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국과 일본은 그래도 아시아의 맹주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강국이에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자기네는 관광을 못 가게 하고 너네 우리 스포츠 보러 와. 올림픽 하니까 놀러 와.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허용하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관광 지식 재개로 인한 파급 효과죠. 일단 제주도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중국 크루즈선이 지금 예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까지 꽉 찬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롯데 관광개발이 강했던 것은 카지노주 중에서도 롯데 관광개발은 상한가 이후에 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롯데 관광개발은 제주도에
올인돼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러면 파라다이스를 선택했냐? 저는 아무래도 이 성장성이나 어떤 그 기대감이 큰 종목도 좋지만 일단 안정성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관광개발보다는 또 빚도 많고 그동안 적자에 허덕였던 기업보다는 파라다이스는 그래도 뭐 좀 탄탄한 기업이죠. 과거에는 적자였지만 어찌됐건 이번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향후에 그런 중국객 VIP 드롭백도 충분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해서 제가 이제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롯데관광개발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상한가예요. 이게 이 8월 10일인데 8월 10일 이게 상한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카지노주는 상한가 간 게 없어. 이놈만 상한가 갈죠. 그건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쪽에 중국 그 지금 크루즈 예약이 엄청나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이 강한 상승 탄력이 붙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 한번 들어온 이런 모멘텀이 어떤 거냐 테마로 들어온 게 아니죠. 이거는 확실한 기대 심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수익이 좋아지는 게 보이는 거죠. 호텔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거기다 이제 패션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롯데관광개발도 같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파라다이스를 선택을 했는데 파라다이스는 일단 또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는 이 빨간색 라인이 외국인 수급인데 저 과거를 한번 전체를 보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자 한번 볼까요? 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 주가도 올라오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자 주가가 빠져요. 지금도 다시 외국인 매수 들어오니까 강하게 상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일단 같이 보시고 움직이되 너무 외국인 수급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트릭도 쓰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서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그동안 계속 적자에 허덕이다가 이제 기지개를 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은 자 당장 최근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이 회사가 이제 바닥을 벗어나서 터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잘 지켜보시면서 언제 조정이 들어올 때 주사 담아야죠. 조정이 들어올 때 주사 담고. 자 아무리 지금 시장에는 2,000개나 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한 종목에 올인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또 좋은 종목도 줄 테니까 이 종목은 적당히 빠질 때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이 종목 나도 눈길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최명장 감독님과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최명장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한 소통 이어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딥노이드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덕분에 우리 금종욱 감독님이 빠르게 왕자를 되찾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오염수 방류가 이제 24일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를 크게 분출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하한가와 상한가를 오가는 모습인데 오늘은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두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